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48일차 미래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도 너무나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비극적이고 복수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너무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라 오늘은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7년의 밤은 한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일단 주인공 최서원의 아버지 최현수는 전직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부상을 당하고 이제 그 세령의 관리 팀장으로 내려오죠. 그렇게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세령 마을을 찾아서 오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뛰어서 도로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쳤겠죠. 최현수는 이제 겁이 났어요. 왜냐면 음주를 한 상태잖아요. 음주를 한 상태고 또 사고가 났고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교통사고로 신고를 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최현수는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친 여자아이 세령을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아이를 물에 떠내려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사실 이 세령이라는 오세령은 어린아이는 그 마을의 이제 지주이자 치과 의사인 아버지 오영재의 딸입니다. 오영재는 아내와 아이를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그들을 폭행하고 또 집착하여서 이렇게 소유하려는 그런 성격의 아빠였어요. 그날도 세령이 아빠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거를 달아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 오영재는 딸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니 이거는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범인을 찾습니다. 결국은 이제 범인이 최은수라는 걸 알아내고 최은수에게는 최서원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자기 딸을 그렇게 죽였으니 자기도 그의 아들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복수의 그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최현수와 최서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최현수에게는 이제 그 비디오로 그 아들이 강 한가운데 댐 한가운데 그 나무에 묶여 있는 거를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물이 차오르는 그런 광경을 보게 합니다. 어떤 아빠가 그 상황에서 댐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물이 차오르는데 그 댐의 버튼을 누르겠죠. 최연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소원이 그렇게 묶여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물이 차오를 때 거기에 이제 부하 직원이 구해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최현수는 그 댐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댐 아래로는 물에 잠기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대예요. 그래서 그 댐을 열자마자 이제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이제 그 최연수는 그로 인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의 누명, 사실은 이제 그 아이를 오세령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는 맞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일단은 오영재 것 때문에 걔가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들을 살리고자 그 버튼을 눌러서 댐의 문을 열어 물을 방사시켰잖아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인데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제 사형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소호는 사실은 사형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어요. 정말 전학도 계속해야 하고, 또 아빠가 그렇게 가고 엄마는 그 물난리통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빠의 그 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죠. 뉴스에는. 그러나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듯 최소호는 아빠 최연수가 살인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아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 꼬리표가 달라붙어서 그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더욱이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친척들에게 이렇게 아이의 양육 그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친척들은 작은 아빠라든지 뭐 이모라든지 고모들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대가로 엄마 아빠의 그 재산을 나누어서 다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3주씩 이렇게 돌려가며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두 번째로 이렇게 맡을 당시에는 작은 아빠도 이사를 가서 잠적을 해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친척들이 전화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이제 그 서원은 그 아저씨를 생각해내고, 아저씨의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다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저씨의 목소리고, 아저씨도 이제 아이를 데리러 오죠. 그래서 이제 둘이 살게 되는데요. 둘이 살면서 서원을 가르치려고 하죠. 아저씨는. 그래서 이제 서원은 내가 아저씨에게 보답할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정말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5등을 하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행복마저도 오래 가지 못해요. 벌써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서원이의 그 아빠가 살인자다, 살인자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도 뭐 수십 번의 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는 대학을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서원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을 가서 그게 없어진다는 그게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대학을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아저씨와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섬에 들어가서 아저씨는 잠수 그거를 잘하고, 또 서원이에게도 그 잠수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서원이는 그 섬에서 약국 직원으로 일을 하고요. 아저씨는 글을 씁니다.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섬에 이제 그 외부에서, 거의 외부인이 없다시피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차가 하나 들어오고, 그 밤에 그들도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뭐
잠수를 하고 논다는 거죠. 절대 말리죠. 아저씨도 말리고 음, 선주도 말리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돈만 받으면 되고 빨리 배를 띄워라. 그래서 결국 이제 선주는 실랑이를 하다가 띄워요. 그리고 이제 선주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저씨가 받으니까 이제 옆에서 듣는 서원도 아,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둘은 구조 작업을 나가는데 뭐 몇 명은 죽고 이제 한두 명은 겨우 살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그래요. 그 와중에도 이제 경찰들은 서원이 그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그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해주고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오영재도 그렇게 이제 물난리가 나고 뭐 실종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오영재가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사형수가 확정이 되고 사형일이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영재는 같은 날 그의 아들도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그 사형일이 다가오는 날 전날 그 아저씨를 미리 납치를 해서 약을 투여를 하고 아저씨는 그렇게 이제 감금이 되고 서훈은 이제 그 아저씨의 그거를 보면서 아, 오영재가 이제 살아있고 그가 어떤 일을 벌일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미리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 등대로 가요. 등대로 가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영재가 거기에서 이제 아저씨를 감금을 해놓고 또 이 서원을 죽일 그런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은 자기가 자살하는 것 마냥 이렇게 번지점프 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낚아채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려주고 그를 묶어놓고 이제 오영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은 이 사람이 엄마를 죽였다고 하니까 엄마를 죽였다는 거를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기 전에 이제 그 바지에 그 면도칼도 집어넣고 시계도 차고 갑니다. 녹음할 수 있는 시계도.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엄마를 죽였다는 그것까지 다 녹음을 하죠.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나중에 아저씨도 그 약물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 서원이와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서원이에게 그 오영재에게 말을 시켜서 그 눈길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진실을 알아내고 또 아저씨가 오영재가 이제 그 최서원에게 총뿌리를 들고 있는 것을 발길로 차고 이제 해서 그 오영재를 제압을 하고 그를 난로 속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그죠.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이제 119 신고를 했었었죠. 이제 구급대원에게.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이 와서 그 오영재랑 뭐 일당들은 체포해가고 또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날 이제 아저씨가 모든 거를 이야기해줘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냐 했더니 결국은 아버지에게 이제 매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해도 답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답장이 왔다. 그러면서 오영재가 그 교도소에 치과 그러니까 봉사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영재가 살아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오영재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최소원을 죽일 거라는 걸, 자기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아까 그 최연수 아빠는 전직 야구 선수라고 했잖아요. 포수였어요. 공을 잡고 공을 이제 그 야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순히 공을 치고 받고 상대방을 읽는 그런 포수. 여기서 이제 그 최연수가 그 오영재를 읽었던 거죠. 아, 내 아들에게 틀림없이 복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부하 직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하 직원한테 이제 그 편지를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있으니 이제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한 통의 편지 때문에 아저씨는 모든 그 소설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엄마도 아버지가 죽이지 않았다는 그 누명도 벗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서원은 아버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겠죠. 그 7년 동안 자기는 죄짓지 않았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오롯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 순간의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 그 오영재의 복수, 그리고 또 이런 비극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최연주나 오영재나 둘 다 부정,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데 최연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댐의 문을 열었고, 또 오영재는 내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서원의 엄마를 죽이고 또 서원마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영재도 그 복수심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고 살인 미수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최현수가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자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이어지지 않았겠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어디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극을 안겨주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이제 읽다 보면 추리 소설 같기도 하고 또 뭐 굉장히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디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또 그 부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자식들은 어디까지 그런 학대를 받아야 되는가, 또 그런 인간다움을 대접받지 못해야 되는가, 이런 거하고 또 한 사람의 그 분노와 복수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수해서 그의 죄값을 받고 했더라면 정말 자식도 그렇게 7년 동안을 살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 오영재도 이 복수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참 재미있어요. 참 오래전에 쓴 소설인데
이 정유정 작가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그 국어국문학과에서 이제 그 추천 독서 중에 정유정 작가의 지니 또 이 7년의 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